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시가 돼서 연구의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 좌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유정희입니다. 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18회 연구의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은 두 분의 연사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구자승 박사님, 그리고 두 번째 연사분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인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발표는 45분의 발표와 10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될 거고, 그 사이에 5분간의 휴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발표자가 아닌 분들께서는 가급적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라며,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마이크를 켜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구자승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구자승 박사님은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희 박사님. 잘 들리시나요? 제가 헤드셋을 좀 목에 걸고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도 잘 들립니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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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표준과학연구원의 구자승이고요. 먼저 오늘 제 18회 양자정보기술 연구회 정기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이 50명이 넘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표준과학연구원에 이제 들어온 지 한 거의 1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 연구단에 소속되어서 초전도 큐빗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실험 쪽이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수년에서 이제 했던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조인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있던 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연구 결과고요. 작년 10월 중순쯤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한 명과 제가 이제 공동 일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발표된 거랑 조금 다른데요. Suppression of Correlated Errors in Superconducting Qubits인데요. 사실 같은 내용이라서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이 조금 더 그 논문의 내용과 가까운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슈퍼컨덕팅 큐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초전도 큐빗이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렉트리컬 서킷인데요. 여기서 사진에서 이제 보다시피 2D 이제 기판에 그 위에 이제 초전도 물질을 증착을 하고 패터닝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특히 초전도 큐빗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커패시터랑 이제 인덕터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트랜스포머이라는 이제 큐빗의 약간 스키매틱 같은 건데요. 어, 트랜스몬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쓰이는 이제 큐빗 초전도 큐빗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큰 이제 커패시터랑 그리고 인덕터 조셉슨 정션인데요.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 플러스 부분이 이제 보통은 큐빗 아일랜드라고 부르고요. 이런 컨피규레이션의 큐빗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제 노란색 선은 조데슨 정션이라는 정션이 되고 넌 리니어한 프로퍼티를 가지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연도 큐빗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킷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제 환경적 노이즈에 굉장히 이제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링이나 같은 게 잘 되지 않으면은 이제 큐빗의 양자 상체가 쉽게 깨지게 되기 때문에 어,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셋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게 워낙 큐빗이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좋은 또 어떤 디텍터 또는 이제 프로브로 쓰일 수가 있는 좋은 이제 아,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초전도 큐빗은 이제 낮은 초전도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다일루션 프리지 같은 이제 극저온 냉동기에서 재야 되고요. 그에 관련된 많은 이제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초전도 큐빗의 이제 성질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가장 큐빗을 괴롭히는 이제 컴포넌트 그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쿼세 파티클이라는 불리는 이제 중입자 우리나라 말로 가 되겠는데요. 이제 초전도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갭이 존재하고 이제 2 델타라는 에너지 갭이 존재하고 그 아래쪽에는 어 이제 쿠퍼 페어 이제 컨덴세이션이 존재합니다. 근데 파이나이트 템퍼러처에서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쿼세 파티클이 이제 쿠퍼 페어가 깨져서 생기는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쿼세 파티클 포이즈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쿼세 파티클이라는 게 생기면은 이 초전도 큐빗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큐빗의 상태가 이제 1일 때 0으로 가는 그런 릴렉세이션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0일 때 1로 엑스테이션을 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T1은 이제 큐빗의 라이프타임을 얘기하는데요. 라이프타임을 줄이는 그런 또 일도 하고요. 그리고 큐빗의 프리퀀시도 이제 바꾸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일들은 이제 커셀 파티클이 이 초전도 큐빗 안에 존재할 때 이 정션을 통과하면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초전도 이제 레조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셀 파티클이 많으면은 이제 퀄리티 팩터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안 좋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전도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과연 이 코헤런스를 제한하는 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커셀 파티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 덴시티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견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요인의 하나로 이제 주변의 머티리얼에서 오는 이제 백그라운드 레디오 액티비티랑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오는 이제 코스믹 레이에 의해서 이 큐빗의 이 라이프타임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2021년에 그 MIT 그룹에서 나온 이제 네이처 페이퍼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찾아낸 거는 이제 이 아이오나이징 하는 그런 레디에이션이 있을 경우 큐빗의 T1을 상당히 줄이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릴렉세이션이나 엑스테이션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이런 레디에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쉴드를 했을 경우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큐빗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슷한 결과를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에요. 네이처 피직스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이미 갖고 있는 그 퀀텀 스프러시로 유명한 그 시카모라는 칩을 53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그 칩을 이용해 가지고 이 주변 이제 우주에서 오는 코스믹 레이가 어떻게 이 큐빗 어레이에 에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알파 감마레이나 이제 주변의 그 잔류 방사선에서 오는 알파 감마 파티클이나 또는 이제 뮤온이 이제 초전도 큐빗의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하이 에너지 때문에 하이 에너지 포논을 발생시키고요. 그러면 포논이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따라서 이제 전파를 해서 이제 초전도 큐빗이 있는 요 근처에 가서
커사이 파리클을 만들고 커사이 파리클이 이제 정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원치 않는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고 또는 엑스텐션이 일어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커사이 파리클 포이즈닝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파리클 임팩트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더 좀 크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초전도 큐빗을 이용해서 쿼넌 컴퓨팅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큐빗 어레이를 이제 많이 만들고 이제 커플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요. 어, 이제 당연히 초전도 큐빗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이제 빗 플립 에러나 이제 0이 2 되거나 이제 반대로 되는 그런 에러 또는 페이지가 앞에가 바뀌는 그런 에러가 이제 랜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에러를 코렉션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에러 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에러 코렉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스킴들이나 이제 방법들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서피스 코드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 코드들이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중에 하나가 그 거기에서 이제 큐빗에서 일어나는 에러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ncorrelated가 돼야 모든 서피스 코드 같은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에러가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그 코드는 작동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에러 커렉션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이제 수많은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장점들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은 이제 이런 에러들이 관련 uncorrelated냐였는데요. 이제 역하게도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2021년에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이제 맥더머트라는 그 교수님의 이제 랩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네이처에. 거기서 이제 밝힌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큐빗이 있으면 큐빗들 사이에 에러를 재보니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쪽에서 이제 사용한 칩인데요. 일단 디테일한 것은 다 떠나서요. 일단 큐빗이 일단 4개가 있고 이 큐빗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낙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를 조금 조정을 하면은 어떤 차지를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디텍터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방식을 써가지고요. 이 큐빗들의 이제 그런 어떤 이 차지 상태를 동시에 재가지고 그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이제 봤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 따라서 그 차지 스테이트를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 쟀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은 그 이 차지 점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지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퀀티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2D 형태의 그래프로 이제 플롯을 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XX X랑 Y축은 이 점프들이 일어났을 때 차지의 스테이트가 좀 바뀌었을 때 그 점프가 일어난 정도를 이제 플롯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쪽 라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큐빗 1에서 이제 차지 점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점프들이 0.5, 0.4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큐빗 이 Y축에는 다른 큐빗에서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큐빗들의 사이가 좀 가까워지면은 이런 데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Q3에서 이제 어떤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Q4에도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똑같이 큐빗을 어떤 디텍터로 이용을 해가지고요. 어떤 차지 점프가 디텍션이 됐을 때 Q1에서 Q2와 Q4를 예 T1이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타임이 줄어드느냐 하는 거를 쟀는데요. 똑같이 어떤 차지 offset이 발견됐을 때, 디텍션이 됐을 때, 이 나머지 2개의 큐빗에서도 그 T1의 릴렉세이션 타임이 줄어드는 거를 똑같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왜냐하면 이 코릴레이티드 에러를 없애지 않으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에러 코렉션을
스킨들이 모두 이제 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네이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전략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실험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이런 코스믹 레이나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엄청 깊은 이제 땅굴 같은 데다가 땅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큐빗을 그냥 실험을 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잔류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샘플 근처에다가 아니면 프리지 근처에다가 이제 납 같은 그런 여기서 보면 이제 스택트 PD 브릭스라고 나오는데요. 납을 주변에 이제 쌓아가지고 이제 큐빗에 들어오는 이제 파리클 임팩트를 막아주는 게 됩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때 큐빗의 이제 릴렉세이션 레이시 훨씬 이제 낮아지는, 그러니까 큐빗이 좀 더 보호가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쉽지는 않고요. 나중에 퀀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항상 이렇게 집어넣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보통 칩 레벨에서 어떻게 이런 쿼드 파리클 포이즈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포넌 트랩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여기서 포넌 트랩은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여기서 큐빗은 아닙니다만은 큐빗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슈퍼컨덕터보다 이제 낮은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갖는 슈퍼컨덕터를 이제 주변에 트랩으로 깔게 되면은 그게 이제 포넌 트랩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파리클 임팩트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제 하이에너지 포논들을 이제 트랩을 해서 큐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레조네이터를 그냥 썼는데요. 역시 이 실험에서 그 쿼드 파리클의 이제 덴시티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어,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저희의 약간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었던 페이퍼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명한 이제 존 마르티네스가 이제 혼자 발표한 이제 시오리 페이퍼인데요. 이제 이분도 이제 이 파리클 임팩트를 막는 거를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캘큘레이션을 좀 하고 이제 논문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포논에 의한 그런 쿼드 파리클의 이제 포이즈닝을 막기 위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을 때 그 바닥에다가 이제 노멀 메탈을 깔아서 이제 포논이 노멀 메탈에 있는 이제 컨덕션 일렉트론과 스캐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포논의 에너지를 점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낮추는 형태의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포논의 에너지를 이제 그 슈퍼컨덕팅 갭인 2델타보다 훨씬 낮은 쪽으로 다운 컨버전을 시키게 되면은 쿼드 파리클에 의한 포이즈닝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이제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저희 랩에서 전에 있던 랩에서 이제 실험했던 내용과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6개의 큐빗을 이제 준비했고요. 6개의 큐빗을 이제 8x8 칩 위에서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리드아웃 레조네이터를 큐빗에 커플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레조네이터를 피드 라인에 인덕티브하게 커플을 시켜서 각각의 레조네이터와 큐빗을 어드레스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샘플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아무것도 이제 바닥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제 non copper 샘플과 그다음에 그 뒷면에다가 바닥에 카퍼를 깔아서 이제 백사이드 노멀라이제이션 한 두 가지 종류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non copper 샘플은 이제 레퍼런스 샘플로 쓸 수가 있고, 카퍼 샘플은 이제 카퍼의 그 효과를 쿼드 파티클을 미리게이션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이제 샘플로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앞에서 드린 이제 구글 타입의 그런 트랜스포머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제 노란색은 이제 그 이제 큐빗 아일랜드라고 부르고요. 정션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큐빗을 저희가 이제 보통 6개가 있는데요. 이제 3개 정도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제 뭐 일렉트로닉스나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개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 3개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또 옆에 뭔가 사이드에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이 큐빗 칩을 만들 때 이제 정션의 레지스턴스를 재가지고 이제 어떤 프리스크린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통 많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패드 2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이에 똑같이 조회선 정션을 큐빗에 사용된 조회선 정션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리지스턴을 재는 목적이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저희 실험을 위해서는 이 파트를 포넌을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젝션 할 수 있는 그런 인젝션 정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볼티지 펄스를 마이크로 세컨 오도의 볼티지 펄스를 이제 코엑셀 케이블 통해서 이 정션 패드에 가하게 되면은 이제 볼티지 펄스의 높이에 따라서 높은 경우 이 크리티컬 커런트를 넘게 되면은 여기서 수많은 쿼사이 파리클이 정션에서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생긴 쿼사이 파리클이 리컴바인 하면서 포넌을 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서 포넌을 생성을 시키고 그 포넌이 이제 트랩을 하면서 다른 큐빗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은 이 샘플의 크로스 섹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회색은 실리콘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위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인젝션 정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큐빗 정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 copper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copper 메탈라이제이션이 없고요. 이제 copper인 경우에는 여기 copper 메탈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패드가 2개가 이 그라운드 플랜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이제 코사이 파리클 그리고 코사이 파리클은 이쪽에 있는 큐빗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못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코사이 파리클이 리컴바인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포넌에 의해서 포넌이 이제 프로퍼게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큐빗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잠시 네, 죄송합니다. 그 뒷면에 이제 그 카퍼 메탈라이제이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카퍼는 저희가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통해서 뒤에다가 먼저 증착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타이타늄과 카퍼를 10나노에서 100나노 정도 두께로 먼저 시드 레이어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을 했는데요. 한 10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로 증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포넌의 다음 컨버전을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두껍게 깔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포논과 일렉트론 간의 이제 스캐터링 레이트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볼륨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두꺼운 노멀 메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프라를 재가지고 이제 필름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라이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이제 이 다이싱을 통해서 큐비 그 카퍼 레이어를 이렇게 아일랜드 형태로 200 바이 200 마이크로미터 스퀘어의 아일랜드 형태로 이제 자르게 되는 과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일랜드 형태로 만들지 않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윗면에 있는 그 슈퍼컨덕터 레이어가 그다음에 그 서브스트레이트 아래쪽에 있는 이 카퍼 레이어가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스라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이 트랜스미션 라인 모드가 그 큐빅과 이제 커플링 하게 돼서 큐빅의 콜 팩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따라서 이제 그 라이프 타임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노멀 메탈을 쪼개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실험을 위해서는요 이제 소위 이제 차지 센시티브 트랜스포머이라는 걸 쓰게 됐는데요.
예, 트랜스몬은 트랜스몬인데요. 이제 차지 센스티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트랜스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 바꾸게 되면요. 이제 그 바꿔야 되는 파라미터는 이제 EJ 여기서 보이는 이제 EC라는 차징 에너지랑 EJ라는 조회선 에너지의 그 레이쇼인데요. 그 레이쇼를 이제 적당히 바꾸게 되면은 이 큐빗이 되게 좋은 차지 센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볼티지, 개입 볼티지를 가해주면은 이쪽에 포텐셜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이 해밀토니안은 이 큐빗을 기술하는 그런 해밀토니안을 풀게 됐을 때 그 에너지 레벨의 변화를 게이트 볼티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앞서 보여드린 그 큐빗의 이제 에너지를 이제 각각 EJ 오브 EC 레이쇼로 플랫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1이 되겠고 여기서는 5, 10, 50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 레이쇼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랑 그러니까 각각의 그 에너지 스테이트의 어떤 그 굴곡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평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 다른 그룹에서 이제 많이 쓰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50 정도의 레인지에서 이제 큐빗을 많이 만들고요. 따라서 저희가 게이트 볼티지를 바꾸더라도 이게 큐빗의 프리퀀시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되는 그런 위짐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지만 저희 실험을 위해서는 어떤 차지 센서티비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이쇼가 50보다는 작은 한 10, 20이나 30 정도에서 맞춰서 큐빗의 프리퀀시가 이제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 변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예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EJ 오브 EC 레이쇼에 따른 이 큐빗 프리퀀시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브랜치가 보이지만 이제 하나 브랜치 먼저 보시면요. 일단 이제 피어리딕하게 차지를 바꿔주게 되면은 피어리딕하게 바뀌게 되고 이 바뀌는 정도를 이제 보통 차지 디스퍼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는 74 이제 메가헤르츠 정도의 엄청난 이제 변화를 보여주지만 이제 점점 EJ 오브 EC 레이쇼가 커지면서 점점 그 변화가 작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랜치가 이제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이 두 개가 보이는 이유는 제가 앞서 이제 많이 얘기한 이제 커셀 파리클 때문인데요. 이제 커셀 파리클이 이제 페리티가 이제 이분이냐 아드냐에 따라서 이 브랜치에 따라서 이 두 브랜치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브랜치는 이제 그 커셀 파리클의 숫자가 이제 r일 때라고 한다면은 이 브랜치는 이제 숫자가 2분일 때 큐빗 프리퀀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예, 이 다음에 이제 저희 샘플의 이제 셋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샘플을 만든 다음에요. 이제 똑같은 이제 콜드 핑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셋업이 다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을 최소한 억제했고요. 같은 콜드 핑거 안에다 넣어서 이제 주변에서 오는 비슷한 정도의 이제 어떤 잔류 방사선 그리고 코스믹 레이를 이제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주변에서 오는 어떤 environment 노이즈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필터링과 이제 쉴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큐빅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셋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카퍼를 이제 바닥에 깔고 이제 카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그 쿼셀 파리클 미리게이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젝터 정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포넌을 생성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생성을 하고 얼마나 이제 큐빗의 릴렉세이션이 변하는지를 또는 T1이 변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왼쪽의 그래프는 다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젝터 정션에다가 1mV 정도의 어떤 볼티지 펄스를 가해서 이제 이 정도의 볼티지는 이제 그 알루미늄 에너지 갭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수의 쿼사이 파리클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그 쿼사이 파리클은 이제 포논을 발생하게 돼서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T1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퍼가 없는 그런 샘플의 경우는 이제 딜레이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그 T1이 큐빗의 라이프 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이프 타임의 이제 인버스인 릴렉세이션 레이트는 이제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Y축에 이제 보여준 거는 이제 이 큐빗에 이제 베이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제거를 하고요. 그 얼만큼의 이 그 릴렉세이션 레이트 변하는지를 만을 여기에 플롯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릴렉세이션 레이트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라이프 타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넌 카퍼인 경우에는 이제 한 3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캐릭터리스틱 타임을 가지고 후에 이제 맥시멈을 찍었고요. 이 타임 스케일은 이제 포논이 인젝터 정션에서 큐빅까지 가는 타임 스케일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서서히 디케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논 생성된 포논이 이제 주변에 이제 와이어 본딩이나 이제 샘플 마운트에 연결된 그 접촉된 접촉면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타임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카퍼 샘플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그 델타 감마 이 릴렉세이션 레이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만큼 정도로 이제 플랫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벌써 이 실험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카퍼가 엄청나게 좋은 포논 다운 컨버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실험 뒤에 또 저희가 이제 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충분한 앰플리튜드랑 충분한 길이의 펄스를 가해서 충분한 양의 포논을 생성시키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이렇게 위스를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앰플리튜드를 변화를 시키면서 얼만큼의 또 이제 그, 그, 그 쿼사이 파리클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또 했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펄스 앰플리튜드가 2델타 알루미늄의 2델타보다 작을 때는 이제 포이즈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0에 가깝지만 이제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포이즈닝이 시작이 되고 따라서 이제 감마 델타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카퍼 같은 경우는 훨씬 넌 카퍼인 경우보다 이제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픽 같은 게 여기 하나 있고 잘 보시면 여기도 픽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유가 이제 이, 이 정션이 여기서 인젝터 정션이 어떤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그 레디에이션이 이 반대쪽에 있는 포인터가 네, 예.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그 레디에이션이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큐빗에 서로 가가지고 큐빗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포톤 어시스트드 포이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그 하이에너지 그 포톤이 여기에 큐빗에 이제 흡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양의 또 코사이 파리클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델타 감마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는 이제 그 같은 콜라보레이터였던 이제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 페이퍼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T1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센서티브한 메저먼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센서티브한 측정을 통해서 이제 파리클 임팩트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페리티 메저먼트라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차리 센시티브 트랜스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큐빅 프리퀀시를 이제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주기적인 함수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큐빗의 이제 페리티에 따라서 쿼드라 페리클 페리티에 따라서 이제 위나 아래쪽에 이제 큐빗의 프리퀀시를 바꿔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디에 이 큐빗의 페리티가 무엇이냐를 이제 측정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한 어떤 펄 시퀀스를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이 큐빗의 이 쿼사이 파리클의 페리티를 우리가 원하는
큐빗의 이제 상태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가 존재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이제 머물러 있다면은 큐빗을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요거랑 위랑 아래 그 큐빗 프리퀀시의 에버리지 된 그 프리퀀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이제 뒤튜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블락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그 블락 팩터가 돌아가는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 후에 이제 큐빅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매핑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큐빅 페널티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순서로 이제 큐빗의 페널티를 이제 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0과 1의 그런 데이터로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페리티가 2분이고 위에는 아드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서 여기서 보여드린 이런 타임 트레이스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스위칭이 어떤 이제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갖고 있느냐를 이제 알고 싶은 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보여드리는 그런 타임 트레이스를 프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캐릭터리스틱 타임과 프리퀀시를 갖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인젝션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의 샘플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두 그래프의 니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가 이제 두 경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건데요. 이제 카퍼인 경우에는 이 레이시 이제 36 밀리허츠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퍼 위에 쪽은 이제 넌 카퍼고요. 여기에 제가 오타가 있는데 여기 0.36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퍼인 경우에는 0.23으로 이제 5도가 하나 작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페리리 스위칭 레이시 카퍼인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티 레이시 낮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카퍼가 저희가 바닥에 깔은 이제 카퍼 메탈이 포논의 다운 컨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효과적이고 따라서 코사 파리클에 의한 미리게이션을 상당히 줄여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실험 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젝터 정션이 있기 때문에 인젝터 정션을 이용해서 어떤 컨트롤러블한 방식으로 이제 페리티 매저먼트를 시행했는데요. 이제 앞선 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페리티 레이시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저희가 천천히 좀 측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페리티 스위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먼저 인젝터 펄스를 통해서 포이즈닝을 시키고 그 뒤에 페리티 매저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그 실험에서 이제 인젝터 정션의 펄스 위스를 이제 바꾸면서 얼만큼의 이제 페리티 스위칭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된 건데요. 다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펄스 위스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커셀 파이클의 이제 포이즈닝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페리티 스위칭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이제 많은 종류의 많은 종류의 그 랭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포이슨 펄스의 랭스를 바꿔가면서 스위칭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잰 건데요.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그 커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역시 카퍼가 있을 경우 이제 훨씬 작은 그러니까 같은 톤의 25%의 스위칭 프로버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랭스가 훨씬 짧다는 거를 길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같은 에너지를 훨씬 큰 에너지의 포논을 줘야지 비슷한 레벨의 이제 스위칭 프로버빌리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역시 이 카퍼의 역할은 포논의 다운 컨버전을 위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저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저희의 어떤 어널리시스나 이제 좀 더 이제 좀 컨트롤된 환경에서 이제 이 실험이 저희가 원하는 예상대로 가느냐를 위해서 좀 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결국 파리크 임팩트를 보려면은 파리크 임팩트란 거는 이제 인젝터 정책에서 나오는 포넌에 의한 어, 그런 효과랑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젝터 정체가 없을 경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실험 환경에서 저희가 파리리 스위칭 레이트를 재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그 파리클 임팩트에 의한 허세 파리클의 미리게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답하고자 했던 거는 얼만큼의 이제 코 인시던스가 일어나느냐, 얼만큼의 이 더블과 트리플 코 인시던스가 일어나느냐를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요. 이제 세 개의 큐빗의 페리트를 이제 동시에 재는 겁니다. 이제 주변에는 이제 파리클 임팩트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페리드릭 메저먼트를 동시에 재고 나서 이제 어떤 뉴메리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이런 디지털 시그널을 얻고요. 0과 1로만 구성된 디지털 시그널을 얻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코인스턴스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더블 코인스턴스가 여기서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동시에 트리플 코인스턴스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저희가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결과가 이제 저희의 메인 결과인데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솔리드한 그 바만 먼저 집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솔리드 바는 저희가 이제 측정한 페리티 스위칭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싱글 이 스위칭 레이트를 플러스한 거고요. 요 가운데는 그러니까 더블 코인스턴스를 이제 플러스를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트리플 코인스턴스를 플러스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처음에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 더블과 이제 트리플의 경우 이제 그 코인스턴스라는 게 이제 파티클에 의해서 파리클 임팩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제 랜덤하게도 이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랜덤한 코인스턴스 레이트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해보면요. 이제 그게 이 검은색 라인인데요. 이제 이 검은색 라인이 이 바보다 훨씬 조금 낮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더블과 트리플 모두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카퍼가 이 포넌 다운 컨버전의 역할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이미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밝힐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뽑아낸 게 있는데요. 저희 이제 소위 이제 익스클루시브 포이즈닝 이벤트 레이시라는 건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솔리드한 바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더블 코인시던스를 카운트가 사실 여기 이제 트리플 코인시던스 할 때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이제 익스클루시브한 포이즌 이벤트를 이제 얻었는데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익스클루시브하다는 의미는 이 예를 들면 이 더블 코인시던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런 트리플의 카운트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같은 경우는 다른 더블과 이제 트리플의 카운트가 안 되고 오로지 이제 싱글 이제 스위칭 레인만 이제 카운트 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이제 파티클 임팩트가 이제 모든 큐빗에 대해서 이제 포이즌을 하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티클 임팩트가 있을 때 그 임팩트가 이제 모든 큐빗을 다 이제 포이징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 익스클루시브한 레이시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블도 0이 돼야 되고 이제 이제 오롯이 이제 트리플 코인스턴스만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다른 이제 이유로 인해서 파리클 임팩트가 있을 때 트리플만 있는 게 아니라
더블과 이제 싱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넌 카퍼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제 넌 카퍼인 경우에는 이 도미넌트한 이 레이스는 이제 싱글이랑 이제 더블에서 나오지만 이제 카퍼인 경우에는 이 도미넌트한 레이스는 이 싱글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오기가 훨씬 높고요. 더블이랑 트리플보다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카포가 넌 카포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파리클 임팩트가 있을 때 그 포논이 이제 이게 됐을 때 그걸 생성시키는 어떤 이펙티브한 풋프린트가 이제 훨씬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논이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큐빗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미 다운 컨버전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따라서 이제 싱글 스위칭 이벤트 레이시 이제 더블이나 트리플보다 훨씬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한 스위칭 레이스를 다 합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파티클 임팩트의 이제 레이시 되는데요. 이제 넌 카퍼인 경우는 1.1이 나오고 카퍼인 경우는 0.15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따로 하는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파리클 임팩트 레이시 이제 0.083이 나오고, 이제 이 숫자가 이제 사실 이거보다 훨씬 작게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파리클 임팩트에 의한 이런 스위칭 레이트의 변화도 있지만은 사실 어, 파리클 임팩트가 아닌 다른 이제 포넌 미디에이트 되는 그런 포이징 머커니즘이 사실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 머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머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포이즈닝 효과도 저희가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제 이게 됩니다. 이제 이 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에러 코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스레시홀드가 필요한데요. 이제 에러 레이트도 이제 충분히 낮아지게 되고 해야 되고, 이제 그 낮아지는 상태에서 어떤 그 스레시홀딩 아래로 내려가야 저희가 원하는 커런 코렉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의 이제 예상 그 에스티메이트에 의하면은 그 스레시홀드가 이제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퍼의 경우에는 이 더블 코인스턴트 레이시 이 스레시홀드보다 훨씬 낮게 되기 때문에 이 카퍼를 이용한 이 백사이드 메탈라이제이션을 쓴다면은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스킴 내에서는 이제 에러 코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리클 임팩트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서머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리클 임팩트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릴레이티드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는 이제 밝혀졌고요. 상당히 중요한 결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런 에러들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안되었고 또 지금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저희는 이제 카퍼 노멀 메탈을 이용한 백사이드 메탈라이제이션을 이용한 이제 포넌 다운 컨버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코릴레이트 에러율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카퍼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메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이제 이 미리게이션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이제 포논의 결국 이제 파리클 임팩트의 경우 이제 포논의 생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सब스트레이트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이제 아래에서 위까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포넌의 전파를 막게 하는 그런 전략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 이제 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마이크를 켜고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예, 감사합니다. 그, 저기, 결국 그 코릴레이티드 에러가 카퍼 메탈을 깔음으로 해서 어떤 포논으로 커지 파티클이 생기는 걸 좀 줄여서 이런 코릴레이티드 에러를 줄였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근데 포논이 어떤 포논인지 혹시 알려져 있나요? 포논이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어쿠스틱 포논이나 뭐, 아,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연구들도 사실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리콘이 이제 지금 싱글 크리스탈이니까요. 일단 당연히 어코스틱 폰도 있을 거고요. 그 이제 사- 이제 사실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이퀘이션 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어쿠스틱 폰도 있다고 이제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폰온이 이제 발리스틱한 폰온도 있고 발리스틱하지 않은 폰온도 생성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어떤 여러 가지 포는 모드가 익사이트가 될 텐데, 네. 커퍼 서브스트레이트가 어떤 포논을 없애서 그 커지 파티클 형성을 막는지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예. 아마 연구가 돼 있는 게 사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페이퍼는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아마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러를 이제 그러니까 콜레이트 에러를 그러니까 리듀스 덱을 한 건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거죠, 아직은. 예, 아직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예, 사실 어, 없으면은 이제 이 레이시 이제 거의 지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있지만은 코릴레이트든 에러 레이트를 어느 스레시홀드 이하로 낮출 수만 있으면은 저 에러 코렉션을 하는 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 관건은 이제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완벽하게 없애기가 좀 힘든 게요. 사실 뭐 이제 뭐 잔류방사선 같은 걸 막으려면 이제 샘플 근처에다가 이제 레드 같은 거를 놔야 되는데 그거를 프리즈 안에다가 사실 넣기도 뭐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샘플 홀더 자체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포넌 뭐 트랩이나 아까 슈퍼컨덕터를 이용한 포넌 트랩이나 또는 이제 노멀 메탈 또는 또 이제 아까 마이크로 머신을 이용한 이제 뭐 구멍을 판다거나 하는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제 포넌에 의한 그런 쿼터 파티클 포이즈닝을 막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한 방법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어,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세션을 준비 위한 시간도 좀 필요해서요. 네. 아, 그, 이훈 박사님?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 그냥 들리시는 건가요? 예, 아주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레이스로 표현을 하셨는데 확률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레이스로 표현하셨고요. 이 코릴레이션 코인스턴트 레이트 가지고 이제 코릴레이션 프라이오리티 저는 코릴레이션 프라이오리티가 더 조인트 프라이오리티 형태나 아니면 뭐 그런 형태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서 그 블랙 바가 그 각각의 큐빗에서 발생할 이제 레이트의 곱이 얻어질 수 있는 라인을 바로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이 콘스턴트 레이트에 대한 거를
네.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리고 코릴레이션 레이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에러가 작다 크다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큰 건가요?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네. 네. 예,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예, 일단, 이게 probability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레이스를 계산할 때, 뭐, 스위칭 probability나 이제, coincidence probability를 사실 그게 값이었고요. 걔를 이제, 레이스로 이제 저희가 변환을 한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네. 이제, 이 레이스이 좀 더 편한, 좀 와닿는 그런 퀀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probability로 이제 사실 변환하는 거는 그냥 곱셈이나 이 정도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예, 요 바 같은 경우는 요 바는 이제 랜덤 코인스턴스인데요.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거는 그냥 예, 두 개 이제 그 probability를 곱하고 형태로 이제 랜덤 코인스를 구한 거고 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나 이런 익스클루시브한 스위칭 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곱셈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익스클루시브한 스위칭 레이트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7개의 이퀘이션을 푼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이퀘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언노운이 7개고요. 그 7개의 언노운이 뭐냐면은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됩니다. 이제 싱글은 코인스턴스가 아니죠. 싱글 이제 probability 그리고 더블 코인스턴스 probability 그다음에 이제 트리플 코인스턴스 probability 그리고 그게 이제 각각 A, B, B, C, C, A가 있고 그래서 7개가 필요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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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로 데이터에서 뽑은 요 바를 그 이퀘이션에 넣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게 되면은 각각 그 7개의 각각의 프로바빌리티가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레이스로 이제 컨버전을 해서 이렇게 여기 플랫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예. 그냥 네네, 그래서 그냥 얼추 생각하면 블랙바를 중심에서 두고 그거보다 거기서 벗어나면 콜레이션 에러가 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대체로 이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QA and 그 QB에서 이제 그 빨간색 그 콘스턴트 레이스를 보면 사실상 블랙바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콜레이션 에러가 크다. 빨간색이요. 빨간 이거요? 네, 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블랙바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음. 콜레이션 에러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뭐 에러바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에러바는 이미 굉장히 작은 거군요. 네, 여기 아, 바가 아, 있습니다. 여기 에러바가 예. 네, 네. 에러바 바깥에 있습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러니까 랜덤 코인스턴스 레이만 단순히 이 데이터 비교했을 때 걔보다 높으니까 일단 뭔가 음, 엑스트라로 이제 어 랜덤이 아닌 이제 코릴레이트된 코인스턴스가 있다는 거를 이제 네,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량적으로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요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7개를 풀어가지고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이제 익스클루시브한 레이스를 이제 얻게 된 거고요. 예, 음, 그래서 음. 일단 랜덤 코인스턴스보다 이제 훨씬 큰 그런 레이시 있다는 거는 그런 코인스턴스가 있다는 거는 이제 너무 사실 명확한 실험적인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죠. 관건은 이제 얼마나 이제 그게 크냐 그렇죠. 작나의 문제였습니다. 이퀘이션을 네, 풀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구자승 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4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다음 연사분 준비 작업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고 또 들어와 계신 분들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4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